네, 여의도 앞담합니다. 김민수 전 대변인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서울시의회 이종배 시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배 서울시 의원입니다. 네, 이 새해 처음으로 모시는데도 이 새해 인사도 주고받기가 좀 민망하네요. 그러니까 그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예, 지금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고, SNS에 떠돌아다니는 그 글들 중에는 민노총이 3일 0시니까 오늘 밤이죠. 예, 뭐 어디서 직결해서 뭐 최대한 경호처에 총기 사용을 유발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이게 과연 민노총이 직접 지시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가짜 뉴스처럼 떠드는 것인지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됩니다만 뭐 그런 얘기들까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김민수 대변인? 뭐 그야말로 이게 대한민국이 무법천지 정말로 작용화가 구석구석 되어 있구나 하는 것들이 뭐 공수처의 행동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대통령을 향한 수사의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 민노총의 문자 뭐 아직 사실 여부 확인 안 됐다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팩트에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경험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촛불 집회 있었잖아요. 촛불 집회 있었는데 이때 저랑 제 사무실에 손님이 와서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우파인데 민노총 가입자였어요. 회사에서 살아남으려면 가입해야 된대요. 근데 오늘 밤에 또 나가야 되네 해서 뭘요 했더니 소집 문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소집 문자 내용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은 몇 시까지 어디로 모여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도 꼭 데려와 주세요까지 적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걸 왜 나가야 됩니까라고 했더니 안 나가면은 이게 집단 따돌림처럼 당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안에서 이거 생활이 안 된다. 회사 내 생활이. 근데 이러한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민노총 강제 동원에 대해서는 이 부분 뭐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대목인데 이 기회 놓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든 자기들이 대한민국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든 정권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든 역할을 하려고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이런 그 긴장을 고조시킨 그 결정적인 계기가 오동훈이라는 자 공수처장이 이걸 수사권도 없는 자가 이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이걸 그것도 판사 쇼핑까지 해가지고 맞습니다. 영장을 발부받고 그게 보니까 경호처는 꼼짝 말하는 것까지 딱 가지고 지금 이제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오동훈에 대해서 이종배 시의원이 고발을 했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고발장을 네. 예, 접수를 했는데 총 이제 4번을 했습니다. 예. 4번 했는데 지금 이제 체포영장 집행이 남았잖아요. 이제 모든 과정이 다 불법입니다. 일단 이제 공수처는 아시겠지만 그 내란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수사권이 없는 조직 수사기관에서 내란죄로 수사를 하고 또 내란죄로 영장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최근에 그 서부지법에 판사 쇼핑을 해가지고 서부지법에 영장을 받아내는 과정에서도 좀 충격적인 게 네. 이제 형사소송법 110조랑 111조를 예외로 한다. 이 예. 판사가 그걸 이제 영장에 적시를 했다는데 저도 페북에 썼지만 이게 법을 만드는 행위거든요. 자기가 그러니까 판사가 이제 국회의장이 돼가지고 예외로 하겠다 이렇게 방망이를 두드려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자기가 지금 영장을 불법적으로 하는 거는 마찬가지일 정도로 이거는 굉장히 위헌적이고 위법적이고 헌법학자들도 이건 월권이다. 네네. 위헌적이다. 그렇게 하고 그런 불법적인 영장을 가지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 왜 그러냐? 이재명의 그 출마를 위해서 끌어내리겠다. 이게 쿠데타가 아니면 어떤 게 쿠데타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관적으로 지금 공수처라든지 또 언론이라든지 또 시민 민노총이라든지 이게 거대한 지금 반국가 세력들이 단지 이재명 한 명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사실상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사실상의 내란이죠. 내란이고 내란이 쿠데타죠.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근데 이 오동훈이라는 자가 이게 아주 그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자라면서요. 예, 이제 그 청문회 과정에서 네. 이제 20살 그 자녀가 뭐 4억 가까이 느닷없이 그 출처 불명의 이제 그 어떤 증여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이게 굉장히 공분을 살 일이지 않습니까? 그 말고도
또 이제 미성년 그 성폭행 혐의를 변론을 이제 했다고 해요. 변호사로서. 예, 변호사로서 했다고 그래요. 그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변호사로서 우리 공분을 살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변호를 했는데 그런 변호사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돈을 벌고 싶으면 변호사로 있어야 되지 공정하게 법 집행해야 되는 공수처장으로서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그 공수처장으로서 하는 행동을 보면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고 출세지향적이고 자기의 과거의 과오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 죄책감도 못 느끼고 공수처장에 있는 자체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즉시 이런 사람은 즉시 사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자기 공수처장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최상목이가 지금 느닷없이 헌재 재판관 2명을 임명하는 바람에 상황이 아주 급박해졌는데 김민수 대변인. 네. 지금 이게 권한대행이 무슨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민주당이 겁박에 지금 당했다라고 뿐이 볼 수가 없는데 네. 이거 진짜 결리망이 아닙니까?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거는 정말로 정의를 무시한 것이고 대의를 무시한 것이죠. 본인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자기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미사 억울을 지금 갖다 붙인다라고 해도 이건 지금 명백하게 역사에 남을 정말 대역죄를 전 저질렀다라고 봅니다. 대통령께 대역죄 저질렀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국민 앞에 대역죄를 저질렀다라고 봅니다. 최소한 지금 저러한 이 경제부총리의 자리에 있었고 권한대행 자리에 있으면서 왜 계엄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을 리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행태가 어떠했는지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사법, 입법, 행정을 다 흔들고 있고 대한민국 체제를 지금 흔들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모르지 않을 사람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국민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에게 지금 강한 지탄을 물어야 될 것이고 이건 본인이 당장이라도 지금 자리에서 물러나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이거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정말로 제가 볼 때는 민주당한테 정말 이렇게 한 명 한 명 굴복하면서요. 나 하나쯤이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대한민국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 한 명이라도라는 생각으로 싸워야 될 때인데 이렇게 지금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국민의힘이 무너지는 걸 넘어서 지금 이때까지 지켜왔던 대한민국이라는 체제가 무너진다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 예. 이제 최상목 대행도 본인도 인정했잖아요. 월권을 했다 그랬거든요. 이 월권이라는 말이 뭐냐면 대행이 월권을 했다는 말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대행이 헌법에 명백하게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대행이 임명을 하면서 본인도 스스로 내가 월권했다. 그럼 철회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러면 위헌적이고 위법한 일을 해놓고 나 몰라라 하고 대통령 놀이하고 있고 의전 계속 대통령이 준하는 의전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그래서 이제 계속 지금 조작하는 게 뭐 10시에 임명을 한다는데 계속 지금이라도 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걸 바로잡으려면 철회를 해야 되고 만약에 위헌적이고 위법한 본인도 스스로 인정을 했죠. 위헌적이고 위법한 방법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했다. 그러면 저는 형사적으로 저는 처벌이 곧 이제 고발장 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위법하기 때문에 불법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처벌받지만 저는 역사적으로 국민적으로 저는 분명히 이건 문제가 정말 심각하게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정말 이완용보다 더한 짓을 지금 한 상황이거든요. 그게 처벌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월권을 했다고 인정을 한 셈 아니에요? 했죠. 자기가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지명 철회도 가능할까요? 제가 이제 알기로는 어쨌든 지명이란 것도 의사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자기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철회를 저는 이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철회하면 되죠. 나는 이제 철회하겠다 이러면 뭐 임명장을 정식으로 받아가지고. 근데 오늘 뭐 취임식은 열시라고 칩싸게 지금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취임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게 뭐 그냥 그 일종의 상징 조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원칙적으로요.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회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추천권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추천했다라고 해서 민주당 주장처럼 해서 이건 대통령이 요식행위로 사인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야말로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신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신임이 더해질 때 헌법재판관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이 승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이거 지금 당연히 권한대행의 역할이 아니죠. 근데 지금 정식적으로 임명 절차가 거쳐지지 않았는데 이걸 지금 무슨 취임식부터 한다. 이것도 너무나 웃긴 이야기지만 지금이라도 이건 저는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야 된다. 그럼 임명장이 안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임명장이 받은 순간부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직 구두 의사 표현이었다고 하면 지금 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지금이라도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고 이거 임명장이라도 주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내야지. 안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역적으로 남을 겁니다. 네. 예. 그렇죠. 자, 하여튼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왜 이렇게 계속 오르죠? 이거 국민들께서 모르는 게 굉장히 문제거든요. 예, 지금 우리 우파 국민들만 알아서 안 되는 것인데 제가 오늘 여기 방송 오기 전에 TV조선 방송이 있었는데 제가 좀 그 TV조선에는 죄송하지만 사고를 좀 치고 왔어요. 그래서 원래 준비되지 않은 여론조사는 말하면 안 되지만은 제가 조원 CNI에서 지난 28일과 29일에서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38.2%, 민주당이 37.8%로 정당 지지율 역전이 있었는데 왜 이런 여론조사는 안 나오고 있냐라고 얘기를 해서 예, TV조선이 좀 비상에 걸려서 저 방송 끝나고 나서 그 데이터를 올렸습니다. 아마 방송에선 지금 최초로 나갔을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여기 우파 패널 분들께서 뭐 해야 방송 잘리는 것뿐이 더 있겠습니까? 네, 지금 이런 이거요. 지금 뭐 우리가 방송 나가고 안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알려야 TV에서 우리 보수 지지자뿐만이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발언을 하면 이 데이터를 확인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언론사는요. 그렇죠. 그럼 예. 이걸 안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꼭 좀 말씀을 하세요. 그래야지 지금 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국민의힘 지지율이 왜 올라가고 있어를 거꾸로 좌쪽에서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장을 우리뿐이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늘도 또 방송이 남아 있는데요. 이게 지금 유튜브를 넘어서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가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라도 지금 나라도 싸우자라는 생각으로 싸우셔야 이 지금 탄핵 정국, 이 민주당발 탄핵 정국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하나 빠졌는데 권한 대행이 그 임명을 한 건 이제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그 전에 이제 황교안 대표, 황교안 권한 대행 때는 탄핵 심판이 있고 나서 대통령이 이제 고리된 상황, 없는 상황에서 임명을 했지. 대통령 지금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데 임명한 사례는 이번이 최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명백히 위헌적이고 위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지율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지율이 국민들이 이제 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까지 하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을 이제 이해하고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니까 계엄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걸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게 지금 특히나 이제 한덕수 그 권한 대행을 탄핵하는 걸 보고 그 전에 이제 계엄령 선포할 당시만 해도 국무위원을 22명을 탄핵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정을 마비시키고 그리고 이번에 보십시오. 그 탄핵 소추안 최초 탄핵 소추안에는 어떤 문구가 있었냐면 북한을 적대시했기 때문에 탄핵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트랙타 시위 보십시오. 트랙타 그 농민단체라는 데가 그 뭐 국가보안법 처벌 전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대북 제재를 해제하라 그러고 사실상 북한 가처 같은 그 사람들이 시위를 하는 걸 국민들이 봤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탄핵 그 계엄령을 선포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지금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들을 이해하고 민주당의 폐악질을 보면서 점점 국민들이 이해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동정심도 좀 생기면서 계속 지지율이 오르고 있고 저는 계속 오를 거라고 봅니다. 예. 예, 그런
있죠. 이 나라가 진짜로 이게 우파 국민들만 이렇게 걱정해서 되는 게 아닌데 저는 진짜로 이게 정보가 너무 불균형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대한민국 진짜로 저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민주당에 의해서. 사실 최상목 권한대행도 지금 이미 고발 조치를 당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촛불행동한테. 근데 이게 촛불행동 여기 우파 국민들 중에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실지 모르는데 이게 민주당이나 좌파들이 이야기할 때는 시민단체로 포장하고 있는 단체죠. 이게 촛불행동이. 근데 여기에 대표가 2명이 있거든요. 한 명은 김민욱이고 한 명은 권오혁이에요. 근데 김민욱이라는 사람들은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의 김민석 수석 최고의 형입니다. 네, 그리고요. 권오혁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국보법 위반 6범이에요. 6범. 그리고 이게 2024년 2월에 이미 또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근데 이게 무슨 죄냐? 찬양 고무죄예요. 찬양 고무죄. 이거 북한 간첩으로 봐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이 단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도 이미 하고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된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퇴진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윤석열 탄핵에 대한 청원 운동을 처음 시작한 게 권오혁입니다. 이게 간첩 같은 놈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있고 퇴진 운동을 하고 있고 이런 놈들이 버젓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작 대통령의 계엄이 정당하다 아니면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국민들의 입은 다 틀어막으려고 하고 있는 지금 이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그리고 아까 트랙터 시위도 얘기했는데 그게 어딜 봐서 농민입니까? 그게 어딜 봐서 농민들이 쓰는 트랙터입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진짜로 위기 상황이 무엇이냐 저는 정말로 걱정되는 게 이번에 민주당한테 밀리는 순간 대한민국 이데올로기가 전 바뀔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 정말로 위기 상황이라는 걸 좀 인지하고 국민의힘이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헌재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은 온 국민이 지금 유권자가 4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온 국민이 그 소중한 주권 행사인 투표로 인해서 대통령을 선출을 하고 우리 대통령에게 5년 동안 우리 국정 운영해 주세요 이렇게 맡긴 거거든요. 네. 그런 선출된 대통령을 선출되지 않은 재판관들이 책상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니 많이 사또 재판 하듯이 해가지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직을 파면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탄핵이라는 건요. 정치 세력 간에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싸우다가 나온 뭐 부산물 비슷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탄핵이라는 우리나라의 지금 탄핵은. 그런데 거기에 그 국민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탄핵은. 그냥 정치 세력 간의 싸움에서 나온 그 탄핵을 가지고 헌법재판관들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 없다. 그 사또 재판이지 뭡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직을 파면한다면 이거는 2번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한번 있었잖아요. 더 이상은 탄핵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진짜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제 밤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입장문을 그 관저 앞에서 탄핵 저지 집회를 하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한테 냈어요. 이제 새해 첫날이기도 하고 또 추운 날 고생하시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제 쭉 하면서 근데 핵심적으로는 이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서 짧게 이제 2분 말씀 듣고 대답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어제 대통령님 그 메시지를 보고 진짜 이제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나 지금 이 현 사태가 너무나 지금 엄중하고 오죽하면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메시지까지 내면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같이 함께 하겠다라는 그 이제 말씀을 하신 거 보고 너무나 진짜 그 마음이 아팠는데 진짜 이게 저는 체제 전쟁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제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민주당과 또 우리나라 체제를 부정하는 북한, 그다음에 중국 이번에 시위를 보면서 중국 간첩도 막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을 이제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이 세력에 맞서서 대통령이 얼마나 지금까지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해왔는지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없습니다. 저희 끝까지 똘똘 뭉쳐가지고 끝까지 싸우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이렇게 끝까지 싸우지 않고 무기력하게 만약에 이번에 또 대통령을 잃게 되면
진짜 그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대통령까지 이재명이라면 진짜 우리 앞으로 정말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법치 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이 바로 서고 대한민국의 이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법이 최소한 정치의 진영 논리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미 지금 법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판례도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2004년에 민주당 당대표였던 하나갑 정 대표가요. 정치 자금, 불법 정치 자금을 10억이나 수수했어요. 많이도 처먹었죠. 당시에 2004년인데. 네, 그래서 이게 당시에 그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고작 200명의 지지자가 막아섬으로 인해서요. 이게 불기소 기소가 결국엔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건이죠.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 체포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200명이 아니라 지금 수천 수만 명의 국민들이 모여주고 계신데 여러분들께서 이 추운 날씨에 그 곳을 지키는 것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라도라는 생각으로 싸워야 지금 자유 대한민국 지킬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두 분과 한 여의도 앞담화 김민수 대변인 이정배 시의원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두 분 고맙습니다. 예.